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는 3년 5개월이죠. 한 해가 더 바뀌었으니까.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미국 축구 이제 형들 한 달 뒤면은 시작합니다. 몇 주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축구도 많이들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전 종목 전문적으로 모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5개월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두폴 두 조합과 3폴 두 조합만으로 수익 기반 연승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티브 여러분들은 이미 제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 따로 남겨놨습니다. 요거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 가능하니까 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제가 기록해드렸던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바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뭐 1패키지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거의 한 열흘의 휴방 기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가로 바꾸었어요. 원래는 제가 2년마다 조금 이제 스튜디오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좀 했다가 이제는 좀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자가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 때문에 조금의 휴방 기간이 있었다. 휴방 기간 동안에는 뭐 해외 축구 6연승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주말에 7연승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 NBA 같은 경우에도 꽤 어려운 지금 구간임에도 꾸준하게 좀 올킬 그리고 최근에도 3연승도 한번 있었습니다. 통합적으로 또 6연승도 한번 만들어내고 돌아온 만큼 또 복귀전제가 승률이 굉장히 좋죠. 첫 데이터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복귀전도 NBA죠. 또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랜도랑 멤피스 진짜 오랜만이네요. 첫 경기 오늘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독일에서 이벤트성 매치로 열리는 매치업이고요. 자, 그러나 올랜도 홈 경기라고 봐도 되는 경기입니다. 왜? 올랜도에는 이 선수들이 있죠. 바그너 형제들인데 프렌츠 바그너 오늘 복귀 선언하게 되면서 오늘 올랜도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독일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토트넘이 예전에 뭐 손흥민 선수 있을 때 토트넘이 경기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서 올랜도가 홈이나 다름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경기만 4시에 경기를 하는 거고요. 잠깐만. 오랜만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라인업 띄워드리겠습니다. 올랜도가 1월 달에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1월 달뿐만 아니라 12월부터도 올랜도가 좀 들쭉날쭉했어요. 승률 자체가. 이유가 바로 딱 이 선수입니다. 프렌치 바거너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너무 깨졌고 올랜도의 평균 수비 값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구간이 바로 프렌치 바거너의 부상 기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렌치 바거너의 오늘 복귀 소식은 올랜도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프렌치 바그너가 3번에 지키고 있는 와중에 올랜도의 최근 외곽이 거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직전 경기도 27득점, 앤서니 블랙이 무려 26득점까지,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좀 잠잠했던 반케로까지 직전 경기 23득점까지 폭발해줍니다. 물론 상대가 뉴올리언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랜도의 이번 시즌 가장 중요했던 공격 자원들이 공격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프렌치 바그너를 더한다. 여기에다가 오늘 독일의 홈코트다. 프렌치 바그너의 고향이죠. 독일의 홈코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올랜도가 오늘 받은 1.4배낭대의 배당은 굉장히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차피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자모란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모란트와 제기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멤피스 입장에서도 좀 비벼볼 수 있는 게 포스트 구간이라고 놓고 보긴 하는데, 오히려 포스트 구간에도 알다마가 좀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4번에 지금 오히려 5번이 아니라 4번에 서게 되면서 공격이 아니라 밸런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멤피스 이살로 감독의 강점이었던 공격 농구가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벤트성 매치에서는 저는 득점 잘 나오는 팀이 당연하게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렌치 바그너의 복귀와 올랜도 백코트의 최근의 상승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랜도의 또 사실상 홈코트다 이런 거 가지고 고려해봤을 때는 저는 경기가 올랜도가 좀 충분히 좀 유리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올랜도 승리에다가 마헨승, 뭐 언더오버는 230.5점이라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벤트성 매치인 만큼 저는 오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랜도 승,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그리고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짝 조금은 주춤했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 디트로이트는 3연승 했다가 직전 경기 클리퍼스한테 홈 경기에서 92대 98 패배하면서 이제 잠깐 주춤했고요. 그리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3연승 달리고 있다가 직전 마이애미한테 또 패배하면서 잠깐 주춤을 했는데, 그 주춤하는 과정이 두 팀이 조금은 다릅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총력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퍼붓고 사실상 이제 공격 대 공격적인 부분에서 패배를 했던 거고, 디트로이트는 조금 달라요. 디트로이트는 직전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뭐 커닝햄, 해리스, 그 다음에 스튜어트, 듀렌 다 빠진 다음에 저득점으로 패배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오늘 뭐 커닝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리스, 듀렌 다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홈코트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직전 경기만큼의 92득점의 어떤 득점 볼륨이 빠지는 모습은 없을 것 같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다만 데빈 부커가 지금 발목 부상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띄워드렸네. 데빈 부커가 지금도 보면 퀘스천에 적혀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발목 부상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발목 부상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직전 경기 때 보시면은 은근 데빈 부커가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24득점 정도로 나쁘진 않았는데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았어. 30%대였고 움직임도 굉장히 좀 둔한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 입장에서 최근에 상승세였던 흐름이 이런 좋았던 공수 밸런스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포스트 게임을 할 겁니다. 이게 피닉스의 강점은 마크 윌리엄즈고 딜런 브룩스의 수비값이다 보니까 3, 4, 5번에 아마 수비값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포스트에서의 힘,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또 홈코트에서는 이번 시즌 마헨승 비율이 굉장히 또 높은 그런 팀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홈 수비 지표더라고요. 평균 실점이 뭐 108실점, 굉장히 준수한 실점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홈에서는 또 14승 5패로 상당히 또 좋기도 했다. 여러모로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 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1.25 배당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이제 배당이 크게 적어받지 않는다. 나는 돈이 좀 있다. 뭐 어느 정도 오늘 패배하더라도 또 내일 마틴 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승 중에서는 오늘 가장 안정감 있는 일반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저도 마인승을 보긴 했습니다만, 마인승까지 바라보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피닉스가 못해야 됩니다. 피닉스가 그래도 좀 따라붙는 힘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게 7.5점, 6.5점이죠. 이게 3 포지션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6점에 걸쳐지는 프렌싱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마헨승은요, 언더를 좀 동반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 승리는 괜찮다고 보고요. 마헨승 가실 분들은 언더랑 한번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우리 잼민이 세상형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은 마이애미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크크0542님 별풍선 500개 적중 기원. KKK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게 오랜만에 복귀라니까 형들 중간중간에 끊긴다, 그지? 우리 KKK 형님도 데이터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됐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랑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그냥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도 직전 경기 피닉스를 잡아낼 때 보면은 역시나 공산 농구. 얘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최근 형들 NBA가 어려워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팀들이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로 게임을 끌고 나가는 팀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NBA를 꽤나 오래 봐왔지만 이게 예전만큼의 NBA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눈으로 보긴 즐겁거든요. 우리가 배팅을 안 하고 어떤 팀을 그냥 내가 진짜 팬의 입장에서 응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좀 화끈화끈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뒤집어졌다가 또 뒤집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이 많이, 역전의 역전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시즌이기 때문에 재미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술을 보는 맛은 많이 없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전술이 없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거, 그게 끝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그냥 3점 많이 쏘는 팀이잖아. 어차피 4번 5번에서는 수비하고 1, 2, 3번 공격하고, 그러다가 제일런 브라운 부진하면은 직전 경기처럼 인디애나한테까지도 지고 연패 타고, 이런 팀이 이제 보스턴인데, 뭐 비슷할 거라 봅니다. 보스턴도 최근에 3점에 대한 좀 기복이 많이 심하고, 물론 4번, 5번의 힘이 좋긴 합니다만, 이 4번, 5번의 강점이, 마졸라 감독의 4번, 5번 수비 강점은 수비 블록을 세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좋은, 수비가 좋은 선수를 세워놓고 손질 수비인데, 사실 마이애미의 그 4번, 5번 공격의 강점은 높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 4번, 5번과 보스턴의 4번, 5번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보스턴의 4번, 5번 좋은 수비값이 빛나기에는 조금은 이제 전술적으로는 좀 동떨어져 있는 4번, 5번들이긴 합니다. 웨어도 그렇고 뭐 위긴스, 그다음에 아데바요 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마이애미도 달리는 걸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보스턴의 3점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더라도 같이 좀 달리는 흐름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언더바는 오바를 보는데, 그러니까 보스턴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보스턴이 죽어버리면은 언더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라서, 다만 이거는 그래도 보스턴의 3점이 꽤나 통할 만한 날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요. 어차피 양쪽 다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화력 대 화력 게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보스턴을 컨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은 마이애미를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저는 마이애미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승이랑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겠죠. 자, 뭐 따지고 보면은 서부에서의 진짜 왕은 누군가를 저는 고르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그 승패, 이런 승률에 있어서는 이미 오클라호마가 좀 월등하게 높은 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클라호마라는 팀과 좀 비벼볼 수 있는 팀, 저는 휴스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은 케빈 두란트를 또 2번으로 올렸어요. 제가 11월 달이었나요? 한번 이 라인업을 보고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케빈 두란트를 2번으로 올렸다라는 거는 휴스턴이 뭐가 안 된다? 3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휴스턴이 이번 시즌 3점에 대한 고민거리가 많았던 팀이었고, 1번, 그러니까 핸들러가 없고 벤블릿이 빠진 다음에 보강을 못했다 보니까 아멘 탐슨 위주로 1번을 계속 꾸려갔는데 그게 안 된다. 결론적으로 케빈 두란트가 핸들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케빈 두란트가 3점이 안 터질 때는 외곽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워낙 많았던 팀이 휴스턴이긴 합니다. 물론 홈 경기에서 마이너스 핸디캡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센군과 그리고 그 아담스, 스티븐 아담스에 대한 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건데, 다만 오클라호마가 4번과 5번의 그 전술적인 수비 전술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하고, 다른 포스트 수비에서는 오클라호마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의 강점이 오늘은 오클라호마에게 발현될 날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문제는 외곽입니다. 지금 휴스턴은 외곽이 최근에 거의 한 8경기 동안 30%를 못 넘고 있어요. 2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NBA 팀이 3점 성공률이 20%대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표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휴스턴이 오늘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거는 3점 성공률이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유일한 이번 시즌 약점이 외곽이 너무 안 터져서 제가 오클라호마를 조금 피해 다녔던 건데, 그래도 오늘 맞붙는 팀이 휴스턴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클라호마가 받은 1.4배당은 좀 매력적인 배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언더 동반 승리라고 봅니다. 오클라호마 승에다가 그 다음에 마헨,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안토니오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지금
NBA에서 뭐 물론 걸러가야 될 팀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위험한 팀들이 좀 있죠. 딱 대표적으로 두 팀이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최근에 잘해요. 근데 최근에 좀 위험한 두 팀이 미러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요렇게 두 팀이라고 보는데 이 두 팀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뭐 전술이 안 좋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술이 안 좋다 뭐 선수단들의 퀄리티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쿤보의 그 행선지, 그러니까 이적 행선지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조금 이제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미러키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독도 닥리버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팀이 융화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러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3가드를 씁니다. 어차피 이왕 팀 분위기 좀 어수선한 거 3가드 외곽 농구하겠다라는 게 지금 미러키의 입장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3가드를 쓰게 되면 생기는 강점은 외곽의 득점 볼륨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반대로 단점은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미러키는 지금 수비만 안 되는 팀입니다. 득점이 안 나와요. 득점이 110득점을 못 넘깁니다. 지금 최근에. 평균 얘들이 뭐 106득점, 뭐 105득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NBA 팀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실 105득점은 이길 수는 없는 득점이긴 하거든요. 보통 110득점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보는 편이고 물론 쿤보의 위력은 좋습니다. 늘상 쿤보는 본인 밥값은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샌안토니오에도 이제 웬반야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저는 웬반야마랑 포스트업과 매치업이 됐을 때 그래도 강점 있는 선수가 쿤보라고 보거든요. 얘는 어차피 미들레인지나 이제 뭐 슈팅을 잘 안 쏘는 선수잖아요. 그냥 리머텍을 해버리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쿤보가 이제 웬반야마에게는 나름 그래도 상성상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샌안토니오의 최근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샌안토니오가 홈 경기에서 외곽 농구를 잘하는 팀인데 외곽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디에런 팍스의 좀 최근에 부재가 있는데 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미네소타한테 106대 139점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패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디에런 팍스가 일단 너무 못해줍니다. 저기 어디야 미러키가 저기 저 미네소타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저기 오클라호마였죠. 오클라호마한테 복수전을 당했죠. 그때도 너무 터무니없이 패배했던 걸 보면은 디에런 팍스의 효율이 지금 클러치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외곽에서 볼을 커리처럼 그렇다고 해서 잘 돌려주는 타입도 아닌데 과연 디에런 팍스가 캐슬 옆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고민거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셀이 결장을 하게 되면서 외곽의 득점 볼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미러키가 오늘 받은 7.5점대의 전 핸디캡은 그러니까 충분히 비벼볼 수 있다고 봐요. 은근히 따라 붙을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어차피 미러키도 3가드 형태로 게임을 하게 되는 팀이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3가드 형태의 팀이기 때문에 뭐 적은 득점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러키가 좀 따라붙는 그림이 아닐까 예전에 그 미러키 프랜스 보겠습니다. 그 샌안토니오 일반승을 가기에는 메리트가 없어요. 뭐 물론 샌안토니오가 못한다라는 건 아닌데 외곽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샌안토니오는 그렇게 매력적인 팀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세나는 일반 승만 그러나 배당 1.21 배당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오버 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228점이죠 이게 228.5점입니다. 제가 228.5점을 좀 안 좋아해요. 이게 쿼터당 57점이거든요. 228점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기준점 낮은 척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랑 유타 경기인데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분석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분석을 이건 할 수가 없죠.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뭐 유타의 마카넨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유타 쪽을 좀 더 강하게 봤을 것 같긴 한데 마카넨도 지금 부상이라서 내일 못 나온다 그렇고 뭐 유타 입장에서는 최근에 득점 볼륨이 좀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어쩔 때는 130득점 했다가 어쩔 때는 뭐 90득점 했다가 이래버리기 때문에 일단 좀 긴가민가 하고 그리고 댈러스는 그러니까 댈러스의 득점 볼륨이 요즘 왜 안 나오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갈매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도 보면은 그 댈러스가 뭐 100득점대 초반대에서 놀다가 갑자기 막 130, 120 이렇게 널뛰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갈매기가 복귀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갈매기가 또 직전경기 빠지자마자 물론 쿠퍼 플레고도 부상으로 빨리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또 득점력이 확 떨어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뭐 갈매기가 못 나오는 그리고 1번에 쿠퍼 플래그가 서 있는 댈러스라고 한다면 득점 볼륨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유타 쪽을 한번 보겠고, 근데 뭐 의미 없는 경기라고 봐요. 유타 승에 당연히 오바긴 한데 좀 어려운 경기였다. 내일 아침에 좀 결정자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유타 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입니다. 눈으로 의심했던 경기였어요. 물론 닉스가 1월 달의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와, 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크리스 브라운 감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스티븐 커 감독이고, 골스가 지금 최근에 홈 경기에서 폭발력이 너무 좋잖아요. 막 포틀랜드 막 20 몇 점 차 때려잡고 너무 잘하고 있긴 해요. 홈 경기를.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직전 경기에 못하긴 했는데 그 볼을 너무 잘 만지잖아. 다른 선수들 살려주는 느낌. 멜튼, 포진스키 다 살려주면서 둘 다 뭐 23, 15득점씩 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버틀러나 디그린의 포스트 농구도 최근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편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골스 선수들의 컨디션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만큼 골스가 홈 경기에서 잘할 거라는 것도 예상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닉스는 이 라인업은 저는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여전히 우승 후보라고 봐요. 그리고 닉스의 가장 큰 강점은 더블 라인업이거든요. 라인업도 더 이제 후보들까지도 빵빵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닉스가 어쨌든 좀 부진하고 있고,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에서도 11점 차이로 또 패배를 했잖아요. 뭐 물론 브런슨도 빠른 시간 안에 좀 이탈을 했고, 특히나 이제 아누노비가 조금 태업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죠. 얘가 수비를 안 합니다. 아누노비는 리그에서도 정상급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좀 수비를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즌 개막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크리스 브라운 감독 체제 아래에서 가장 붕 뜰 수 있는 선수가 아누노비다. 왜냐면 수비 전술을 쓰는 감독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누노비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누노비의 효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타운스는 뭐 빅맨 제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수비에 대한 공백이 너무 크고 이제 득점력에 빠졌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닉스긴 한데, 저는 그래도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골든 스테이트보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큰 배당을 받았고, 물론 백투백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세크라멘토랑 형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그 거리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크랑 골스랑 좀 붙어 있어. 그 거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안 멉니다. 그래서 글쎄 이게 백투백의 밋밋찔른 여파가 형상님 클까라는 생각 첫 번째 별풍선 먼저 500개 하고, 적중 기원. 저는 일단은 닉스 프랜승을 보겠습니다. 물론 뭐 골스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닉스는 못하고 있고 1월 들어가지고 너무나 닉스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리고 뭐 골스가 홈 경기에서는 뭐 14승 6패 뭐 좋았던 팀이었고, 그래도 저는 이거는 뭐 어차피 역배 받았고, 근데 그 역배도 너무 핸디캡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프랜승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승 보실 분들은 골승 보시고, 그리고 뉴욕 닉스 프랜승 언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크게 받긴 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랑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채팅창만 봐도 형들이 지금 NBA를 어려워한다라는 게 딱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막 좀 긴가민가 하느라 의견들이 많네. 그러니까 닉스 같은 팀이 못해버리면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져갈 팀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랑 애틀랜타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형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 휴방하는 동안 트레이 형이 저기 워싱턴으로 사실상 유배를 갔어요. 그러면서 맥컬럼을 데려갔는데 박수 100번 쳐드립니다. 야, 가장 중요한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맥컬럼의 역할은, 워싱턴이 이번에 뉴올리언즈에서 맥컬럼을 빼왔던 이유가 그 밸런스, 그 다음에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에 대한 어떤 능력치 부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였는데, 맥컬럼이 워싱턴에서 사실 할 게 많이 없었고, 은근히 맥컬럼이 워싱턴에서 그렇게 뭐 스탯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좀 애매하긴 했거든. 근데 오히려 애틀랜타는 뭐 다이슨 다니엘스, 그리고 알렉산더 워커, 이렇게 키울 만한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많은 팀이기도 하고, 벤치에서 맥컬럼이 또 직전 경기에서 나름 제 역할을 좀 쏠쏠하게 해주기도 했고,
현 시점에서 공격은 되지만 수비가 안 됐던 선수를 내보내고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선수 육성에 도움이 되는 베테랑을 데리고 왔다.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그런 트레이드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더 잘하기도 하고요. 직전 경기 물론 레이커스 원정 경기에서 크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때 경기 애틀랜타가 116득점을 넣긴 했는데 애들의 야투 값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득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나름 긍정적이게 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너무 잘했어. 제가 이날 레이커스 역배형들한테 그 데이터에 적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 레이커스가 한번 터질 만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원하게 터지더라고. 140득점 넣어버리면 져야죠. 못 이기지. 어쨌든 저는 애틀랜타 지금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KJW3028K님 맥컬럼까지 별풍선 어쨌든 500개 적중 기원. 충분히 이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애틀랜타 오늘 경쟁력 있을 거라 봅니다. 포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루 할러데이 복귀했거든요. 복귀하게 되면서 외곽에서의 그래도 조금 이제 경험치들을 많이 부여를 할 텐데, 다만 포틀랜드는 저는 아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징기스 주루 할러데이도 너무 오래 쉬었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고 감각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결정력도 너무 많아요. 아브디아 같은 경우에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랜트 빠지면서 포스트 수비도 더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전 이거도 애틀랜타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틀랜타 보실 거면 형들 마힌 승까지 보세요. 이거는 애틀이 마힌까지도 가능할 만한 게임이라 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마힌 승, 애틀랜타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요거는 애틀랜타 이기면 왠지 언더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바를 보겠습니다.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는 야투 값이 원체 떨어지는 팀은 아니니까. 자, 마지막 레이커스랑 샬럿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2월 말까지 사실상 한 달에 500개 골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500개 지금 후원하신 분들 중에서 요거 한 달 더 추가하실 분들은 619개 더 추가하시고 한 달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복귀 기념해서 하는 거고, 요건 제가 내일까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요런 거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요런 거 참여하실 분들도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레이커스랑 샬럿 경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너무 매력적인 경기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이 경기. 제가 오늘 주력으로 쓰고 싶고 너무 가져가고 싶었던 경기였는데, 야, 최근에 NBA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형들아 봐라. 이런 경기는 레이커스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형들 샬럿이, 그러니까 오늘 레이커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곽이 터져도 되고, 외곽이 안 터지면은 오랜만에 르브론 제임스를 필두로 포스트에서 그냥 박살내도 됩니다. 돈치치가 드라이브인만 해도 돼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만큼 샬럿은 오늘 사실상 레이커스한테 앞서는 구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라멜로 볼이 외곽에서 고점 찍고, 크나펠이 미친듯이 3점 한 50% 60% 꽂아주면, 브라이스 밀러 브리티스 다 막 50%씩 꽂아주면은 이길 수는 있어. 막 140득점 넣으면서. 그러면 오바가 나겠죠. 그런 흐름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닌 이상 오늘 레이커스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잼민이 못 이깁니다. 별풍선 100개 적중 그러니까 기원. 레이커스가 최근에 또 심지어 이제 애들의 그 평균 야투값까지 슬슬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레이커스가 받은 배당은 이건 마행까지 받아도 되는 경기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최근에 NBA 경기 워낙 원체 지금 NBA가 어렵잖아요. 경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경기에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긴 합니다. 그게 조금은 좀 어렵고, 그죠? 그놈의 그 역배 흐름. 그게 조금은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거는 이제 레이커스 승에다가 오바까지 충분히 봐도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커스가 이기면 이게 언더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왜냐면 샬럿이, 이거는 레이커스가 이긴다라는 게 외곽 폭발력을 막 미친 듯한 야투율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샬럿이 부진해야 레이커스가 마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기준점도 4.5라서 애매하죠. 이거는 샬럿도 최근에 보면은 진짜 원정 경기 가가지고 막 150득점 넣고 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늘 일단은 레이커스 승과 일단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레이커스 승 그래도 보겠습니다. 4.5 일단 샬럿 프렌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구미가 당겼던 경기는 맞는데 좀 어려웠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잘 골라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총 9경기 프리뷰 오늘 복귀 방송이었는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자, 복귀 방송에는 그래 조금 이제 분석하면서 긴장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또 복귀했으니까 제가 또 이번에 그 복귀 이벤트로 카톡으로 제가 최근에 복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복귀 이벤트 제가 그 조건 중에 하나를 걸었어요. 월드컵 전까지 혹시라도 장기 휴방 한 번 더 진행할 게 일주일 이상이죠. 장기 휴방 진행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라고도 적어드렸던 만큼 최대한 이제 휴방 없이 이 월드컵까지 빡세게 한 번 더 달려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해외 축구는 제가 워낙에 기록들이 많잖아요. 4개월 정도를 제가 주력 종목으로 썼는데 워낙에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드렸기 때문에 또 월드컵까지 또 해외 축구 구간도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